학생들이라면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체험학습. 체험학습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설악산. 친구들과 함께 찍는 단체 사진. 그리고 체험학습지의 메카, 경주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 북한으로 떠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금강산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 가서 뭐 죽는 거 아니냐. 특히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북한 가서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 많이 하셨는데 평양부터 금강산까지 북한으로 떠나는 체험학습 지금 출발합니다. 과거 후배들이 모두 나와 배웅을 해주었을 정도로 학교의 가장 큰 교육 행사 중 하나인 수학여행. 닭글수, 배울학, 나그네여, 단일행. 직접 다니며 배움을 익힌다는 뜻으로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한 여행이 아닌 만큼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북한의 여러 명소 중 북한의 수도이자 제1의 도시 평양을 시작으로 개성, 원산, 금강산, 백두산 총 5곳을 정해 아이들의 흥미 유발은 물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학습 길라잡이를 공유하기 위해서인데요. 남북관계 굉장히 좋을 시절에 연말쯤 되면 우리 학생들이 북한에 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꿈꾸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생긴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어 남북 학교 교류 분위기 선도를 위해 미리 앞장서 준비하는 교직원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온 선생님들과 함께 약 300여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역사책에서 보던 박연폭포나 선주교를 저희가 말로만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아이들이 가서 보고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야 더 알차고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북한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건지를 좀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북한으로 떠나는 체험학습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평양입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공통의 기억과 공통의 역사를 함께 느낄 것인지 체험학습 일정부터 보시면 저는 2박 3일 체험학습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떠나보는 평양 체험학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평양 순안공항. 우리나라의 공항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4,0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자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평양. 그만큼 오래된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평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찾아가 볼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버스를 타고 개선문을 지나 평양 시내를 둘러봅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풍경이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한데요. 그리고 마주친 북한 학생들의 모습. 또래를 만났다는 생각에 괜스레 웃음이 나고 반가워집니다. 평양 시내를 돌아 도착한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을밀대입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북쪽 장대로 세운 정자로 한반도 최초의 고공 농성이 일어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단청 무늬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을밀대 현판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는 덕분이겠죠. 다음 장소는 단원 김홍도의 작품 연회도가 그려져 있는 부병루인데요. 조선 3대 명루로 꼽히던 부병루는 명시부터 그림 등 예술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평양 체험학습 두 번째 날, 오늘은 어떤 코스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미래과학자 거리입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북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다음은 학생들 기억에 오랫동안 자리 잡을 체험. 바로 부흥역에서 평양역까지 북한의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와 개찰구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역내 설치된 샹들리에 등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뜻깊은 지하철을 경험이 될 것 타고 같아요. 도착한 장소는 바로 과학기술 전당인데요. 각종 과학체험 시설과 전시관을 갖춘 엄청난 규모의 과학체험 전당입니다. 평양에서의 3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평양 수학여행의 마무리 장소는 바로 능라 유원지인데요. 익숙한 모습의 꼬임 회전번과 급 강화탑도 타고 급강하다. 귀여운 곱등어, 돌고래 쇼를 끝으로 평양에서의 수학 여행이 막을 내렸습니다. 곱등어라고 부르는군요. 항상 험악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다시 또 화해의 무드로 가는 고비였잖아요. 저는 곧 화해의 무드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우리 남과 북의 학생들 교류부터 시작해서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도 교류가 될 것이고 통일도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된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키워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북측을 이해할 때 정말 새로운 곳인지 혹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뭐 다른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여행 가이드북이 아닌 실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학습 교육을 떠날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40km 버스를 타고 백두산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고산병이 있다, 뭐 있다 하시는 학생들은 또 있고. 평양에 이어 금강산까지 선생님들의 알찬 체험학습 구성은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으로 떠날 수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평양. 인문학과 함께 즐기는 금강산. 생물과 지질의 특징이 뚜렷한 백두산, 개성, 원산까지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장 인상 깊은 곳은 백두산이랑 원산 지구를 좀 같이 가보고 싶고요. 예, 그 두 곳 다 뭐 자연환경이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한 민족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반갑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관동별곡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 글자로만 그러니까 문학으로만 이제 공부를 하기보다는 금강산을 직접 와서 아름다운 그 풍경을 시로 담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면 훨씬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얘들아 내년에는 같이 금강산 가자.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분단이란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이 자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